주제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방분권 개헌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분권 개헌을 하면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 국가가 튼튼해지고, 그렇죠? 지방이 곧 우리 대한민국 경쟁력이다 하는 그런 취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나는 부천에서 경쟁력을, 이 지방분권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썼습니다. 잘 썼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나둑스의 착한 정치란 무엇인가? 즉 착한 정치는 듣는 정치다, 그렇습니다. 귀에 대고 말을 많이 하시죠. 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죠. 그죠? 이완직심, 그렇죠. 이렇게 듣는 정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할 말이 많아요. 정치인들은 어디 가시면 그렇죠. 정치인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상당히 길죠. 근데 그렇게 할 말은 많지만 듣는 시간을 가져라. 많이 들어야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모든 것을 듣고 거기에서 해법을 찾고, 그런 게 착한 정치다. 즉 듣는 정치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주변의 작은 목소리라도 듣자. 이게 정치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곧 나둑스의 자세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할 말은 많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지금 세 번째는 바위와 같은 믿음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이 보기에 너무 우유부단하고 너무 선하게 보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일 처리하고 계신 게 상당히 돌격적이시죠? 그죠? 그래서 취임 초에 그 한반도 열강들과 주변국들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도 그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듯이 다 풀어나가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사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 그죠? 이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쳐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은 어땠어요? 지금은 또 평창 올림픽도 어떻게 해서 주위에서 많이 염려를 했죠. 염려했는데 성공적으로 완성을 하셨죠. 그와 같이 바위와 같은 믿음직한 정치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롤 모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그 바위 같은 믿음직한 정치를 제가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서 착한 정치, 듣는 정치의 바탕을 둔 현명한 정치인의 모범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본받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무사가 된 순금이에요. 순금이. 제가 원래 범생이었어요. 범생.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제 깨복쟁이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전용태라고 있는데 오늘 왔는데 어디 있어요? 잘 안 보이고. 제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범생이 순범이가 이제 세무사가 됐어요. 근데 이 세무사 업무라는 게 경제 주체들의 어떤 건전한 회계 처리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직업이다, 이런 취지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우리 국가 경제를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하려면은 세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입과 세출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세입을 담당하는 세금은 어떻게 공평하게 공정에 부과돼야 된다. 그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 세무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도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 직업에 자긍심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민주주의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에 대한 어떤 논제를 좀 잡았습니다. 자,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공평한 가세 아닙니까? 공평한 가세. 누구든지 자기 형편에 맞게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또는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게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경제민주화가 이제 됨으로 해서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복지 선진국인 유럽을 보면요. 유럽을 보면 아무튼 거기는 공평한 가세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국민 전체가 공평한 가세로 인해서 그 복지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노후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국민들의 의식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내가 세금을 내므로써 내가 노후에 나의 복지를 책임지는 거다. 노후에 책임을 져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 세 분들을 제가 묘사를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공감 능력, 사람들과의 어울리는 서로 소통하는 그 능력이 탁월하시다. 이 세 분은. 그리고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착한 사람에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저 자신을. 착한 사람이 어떤지 우리 노사한테 물어보면 아는데 저는 절대 착한 사람 안 해할 거예요. 우리 노사. 그렇지만 착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는 소통도시 부천에서는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김만수 시장의 백인소통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온전공론화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온전을 재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떻게 했었어요? 온전공론화위원회에 넘겼죠. 그래서 그 시민들의, 그 지역의 시민들이라는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으로 그걸 결론을 내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소통도시 부천이라고 한 것은 자, 이렇게 소통하는 부천을 만들자. 소통이 되는 부천을 만들자 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부천이 연담도시라고 그래요. 연담도시라는 것은 서울, 부천, 인천 이렇게 쭉 연결된 수도권 벨트가 연결된 도시를 연담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인구 밀도는 우리 부천이 서울 빼고 제일 높아요. 경기도에서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이 가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부천시가 생존할 것인가. 자, 그래서 그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현인회의라고 할까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그 현인회의를 구성해서 한 1, 2년 정도 해서 연구하고 토의하고 하자. 적극적인 검토해보자. 이런 걸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우리 부천은 듣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시장이 돼야겠다. 그런 뜻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만수 시장이 이게 첫 임기 동안만 이렇게
백인 소통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혜선 때는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소통위원회가 계속 있었으면, 계속 존재했으면 상당히 우리 부천이 소통하는 도시가 됐었지 않을까. 시민들과 소통하는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소통도시 부천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대장동 드림과 부천은 미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부천에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이제 토지가 이제 대장동. 대장동인 것 같아서 그 대장동에 드림 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써봤습니다.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 때 보면 인면조인가요? 인면조, 드론, 그렇죠. 그 다음에 5,000년 우리 전통과 최첨단 하이테크가 결합되어 있었죠. 그 세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계인들이 깊은 감동을 남기고 우리 올림픽을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대장동에다가 최첨단 복합 창의센터를 한번 만들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문화산업과 첨단 하이테크 산업이 융합된 국제대학원도 한번 설립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우고 있긴 이제 여러 나라,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제 그 아이들 구현할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터도 설치해보자. 그래서 그 세계 각국에서 대장동 드림을 꿈꾸며 그 대학원 캠퍼스로 올 수 있는 그런 캠퍼스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 모든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토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서 시민의 합의된 의견으로 한번 이걸 논의를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멋지지 않을까요? 멋지지 않을까요? 시애틀은 아니니까,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이니까. 그 시애틀은 미국의 북서부인가요? 미국의 북서부 최대 도시죠, 시애틀이. 그래서 이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기 좋은 세계에서, 미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2위에 등극하게 돼요. 두 번째, 2위로 그러니까 2위로 등정하게 됩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도 부천에 어떤 이렇게 투자할까, 연관효과라고 투자 연관효과라고 하죠. 연관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이렇게 부천도 시애틀처럼 이렇게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맥라이언을 소개했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 부지는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부천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자 한 게 제가 책의 마지막에 썼습니다. 잘 썼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앞으로 착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른호님 잘 모시고 정치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나국수